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3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새벽에도 어제에 이어서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도 다우 상승하고 나스닥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오늘도 다우는 소폭 상승하고 나스닥은 소폭 하락해서 마감하는 하루였습니다. 미국에서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이제 오미크론 관련, 코로나 관련 뉴스가 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진자 수가 미국이 팬데믹 이후 다시 최고치가 됐다고 하네요. 미국의 존 홉킨스 대학 그 자료에 따르면 28일 기준으로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6만 5,427명이라고 하네요. 또 뉴욕타임즈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26만 7,305명인데요.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새로 변이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시장에서는 그 다른 변이보다는 좀 덜 위험하다. 입원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중증자가 뭐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식으로 뭐 나오면서 확진자가 늘어도 그냥 별게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미국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백신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백신 뚫리는 것도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CDC 미국 질병통제연구센터는 어저께도 나왔던 뉴스였는데요. 무상증자에 대해서는 격리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정말 위드 코로나가 돼서 뭐 우리 실생활에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지금 작금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고요. 또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1.5% 정도 올랐어, 1.55%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들이 약간 흔들어주는 모습이 있었고,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매다 팔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또 팔았다고 하네요. 좀 더 남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대주주가 주식을 팔면 항상 시장 꼭지였던 게 굉장히 많아요. 과거 우리나라 시장도 주가가 막 올라가 대주들이 물량 팔기 시작하면 꼭지였던 게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대주주 파는 게 일론 머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뉴스를 보면은 많은 대주주가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꼭지 부분에서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나. 특히 일단 미국에는 악재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이 코로나, 거기서 오미크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인상, 긴축,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오미크론은 뭐 단계성 제로로 끝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 코로나는 작년 3월 이후로는 한 번도 크게 조정을 준 적이 없어요. 거의 다 되돌리고 끝나는, 오히려 더 상승해서 끝났던 것이 코로나였기 때문에 공포를 타고 가는 시장의 상가, 공포를 타고 상승하는 시장의 모습이 있었고, 지금 이제 긴축 문제가 이제 남아 있잖아요. 얼마 전 FMC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에서 내년도에 3월에 테이퍼링 마무리하고 내년도 금리 인상 3번, 2023년 금리 인상 3번, 2024년도 금리 인상 2번, 이렇게 로드맵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경우에는 금리 인상 전 한 3개월 정도부터는 조정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최고치를 찍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6월이라 그러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금리 인상 시점이. 그러면 6월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5, 그 다음에 4, 3, 그러니까 3월이나 2월 정도의 고점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3월, 4월, 저는 3월, 4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터지기 시작하면 이게 한 번에 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터지기 시작하면 더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인플레이션, 어저께 뉴스 보니까 26개주, 미국 26개주에서 금리 인상 시동을 걸고 있어요. 금리 인상이 되면 인플레이션은 더 올라가죠. 금리 인상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이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해서 만약에 내년 3월이나 뭐 4월에 해버린다 그러면 그 3개월 전이면 이제 12월 말부터 그 다음에 1월 초 사이가 꼭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이나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백신과 치료제로 인해서 뒤안길로 가고 있다면 다가오는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은 긴축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고, 그 시기가 되면 시장에는 상당히 위험이 따라옵니다. 왜냐? 이거는 예상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 유동성이 빠지는 거죠.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다음에 리만 브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엄청나게 했고, 10년간 유동성 공급하다가 다시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가 터져서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동성이라는 큰 재료가 시장을 이끌었단 말이죠. 그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 시장 보시면 다우는 0.25%, 나스닥 0.1% 정도 상승을 했죠. 자, 기술적으로 보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예, 일단 여기 고점에서 여기서 싸움을 다운 하고 있는 모습이고, 나스닥은 여기서 더 못 가로 5일선, 장중에는 0.8, 0.65% 정도 빠졌었네요. 그래서 5일선의 지지력, 여기는 이렇게는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격을 좀 벌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일단 5일선이 무너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반등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차트는 이틀 전에는 아니지만 지금은 좀 가능성이 있는 차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해석이 돼야 되겠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이 되면 그 한 3개월 전에 시세에 꼭지가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성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 시안안에서 코로나 봉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거기서 반도체를 생산을 줄였다고 합니다. 반도체 대란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시안이란 곳이요, 그 랜드 플래시, 그러니까 메모리 생산이 전 세계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10%. 그러니까 반도체 대란 가능성이 시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삼성전자 또 아시겠지만 이제 배당락 끝나고 난 다음에 기관들이 물량을 좀 600만 주 버려줬죠. 일단 900만 주가 더 나와야 되는데, 이 뉴스가 어저께 나왔어요. 어저께 누웠는데 좀 늦게 나온 뉴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삼성전자에 또 영향을 미치는지 좀 보셔야 되겠죠.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 일단 지난번 갭상승이 하나 있는데 이게 78,300원이에요. 근데 어저께 최저가가 78,500원 갭을 못 메웠어요. 그래서 오늘 갭을 다시 메워주는 그 모습이 나올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는 더 못 가는 자리였다. 그래서 이격을 좀 벌리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저께 마련했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이격이 벌어질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실 필요성이 있고, 또 홍라이 여사의 그 상속세 부분이 뭐 아직 공시가 안 나왔어요. 근데 곧 진행이 된다는 뉴스가 있는데, 저는 그저께 왜 동시호가 진행됐을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번 상승이 이 블록딜과 관련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3조판 개인들 하루만에 3조를 매수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시겠지만은 지금 배당락 전에 개인들이 요 코스닥에서 1조 1천억, 그 다음에 요거 1조 9천억, 3조를 팔았어요. 근데 어저께 그 개인들이 1조 8천억 사고 1조 1천억을 다시 샀어요. 그러니까 그 양도소득세를 피한 배당락, 그쵸? 그 배당락에 기관들이 매수해서 그 배당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매수가 그대로 이제 기관이 받아주는 그 모습이 있고, 그단이 그대로 파는 모습. 아직도 사실은 이 배당락을 목적으로 매도한 금액이 제가 볼 때는 4조 정도 돼요. 4조. 그러니까 아직도 한 2조 정도 남아있는 거로 좀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시장에 어떤 식으로 출해되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겠죠.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배당락보다 주가가 더 빠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아마 시간을 줄여서 뺀다. 오늘도 이 배당락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일단 개인들 매수와 기관들의 매도, 이게 오늘도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올해 거래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기약하면서 내년에는 정말 복 많이 맞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또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